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정보 재테크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주식할 때 범하는 완전한 착각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착각하는 4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잘못된 착각 첫 번째입니다. 주식을 똑같은 가격에 사고 팔면 본전이다? 만원에 사서 만원에 팔면 본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일단은 매매할 때 그 비용 구조를 잠깐 보시죠. 일단 매수할 때는요, 총 매수 비용에 증권사 수수료, 그 다음에 유관기간 재비용이 0.003%가 붙습니다. 근데 요새 증권사 수수료는 요새 모바일이나 뭐 비대면 계좌하면 무료인 경우가 많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수수료가 약간 붙습니다. 근데 매도할 때는요, 뭐 코스피 코스닥 약간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 총 매수 비용 곱하기 증권사 수수료 곱하기 유관기간 재비용 곱하기 여기에 세금이 또 붙어요. 뭐 농어촌 특설세, 뭐 증권 무슨 거래세 뭐 해갖고 이건 0.3%가 붙어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를 할 때 드는 비용이 그 총 매수 비용 곱하기 증권사 수수료 곱하기 유관기간 재비용 곱하기 2에다가 총 매수 비용 곱하기 세금이 0.003%, 그러니까 이제 3%가 붙어있어 전체 금액에. 그래서 예를 들어 1억어치를 매수 매도하고 키움증권 HTS 수수료가 이제 0.15니까 이렇게 하면 수수료 및 세금으로 한 번 그냥 매매를 해도 66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1억 원이니까 66만 원이 커 보이지 않는 거지. 그냥 66만 원은 큰 거잖아요. 66만 원이면 컴퓨터를 한 대 살 수가 있잖아요. 컴퓨터 뭐 노트북 요새 싼 거 하나 살 수가 있잖아요. UHD TV도 한 40인치 정도 살 수가 있죠.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은 사는 순간부터 최소 0.33% 손해로 시작합니다. 일단 주식을 살면 손해로 마이너스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별로 찔끔찔끔 뭐 매매하다 보니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다 수수료로 나가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수수료 무료인 요새 5년 무료 많잖아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손해로 시작하기 때문에 1만 원 이상의 주식은 매수 후에 호가창이 최소 한 칸 위에서 팔아야 본전이에요. 일단 올라야죠. 왜냐하면 1만 원 이상은 그 500원에서 한 칸의 호가창이 500원이거든요. 500원. 그럼 이제 여기 3.3%가 내 손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만 원 이하의 주식은 매수 후에 호가창이 최소 3칸 이상 올라서 팔아야 손해가 없다.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호가창이 틀려요. 그러니까 한 3.3을 넘으려면 하여튼 3칸 위. 근데 말이 3칸이지 뭐 3,000원, 5,000원짜리 주식에서 3칸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렇게 적게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사자마자 떨어지시잖아요. 그쵸? 어쨌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착각은 주식은 사자마자 손해라는 거죠. 지고 들어가는 게임에 일단. 근데 개인들은 맨날 수익 날 것만 생각하죠. 이게 잘못된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재 주가는 증권사 목표가에 반드시 도달한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SK증권에 대한 이제 각 유안타, 메리츠 종금, KTB 투자증권에서 나온 목표가예요. 목표가 20만원, 24만원, 24만원. 근데 지금 한 10한 4, 5만원 하죠.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싸다. 많이 떨어져 있나 보다.
아, 사야겠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그거는 완전한 착각이세요. 왜 그러냐? 이 목표 주가를 설정할 때는 이제 각각의 애널리스트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해서 거기에 변수를 넣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변수, 미래의 가격이죠. 대부분 목표가라는 건 1년 후쯤의 예상 주가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배당을 비교한다든지 뭐 상대적 지표 퍼나 PBR 뭐 그런 얘기만 들어보죠. 업종 퍼가 뭐 40인데 이거는 뭐 이 회사 퍼는 뭐 10이니까 아 쌉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퍼를 한 뭐 4를 곱하면 뭐 얼마가 예상 주가가 나옵니다. 근데 또 이제 어떤 다른 또 애널리스트는 아예 현금이 어때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뭐 외국 회사와 비교했을 때 외국 회사는 뭐 이렇기 때문에 여기다 뭐 동종 뭐를 해갖고 곱해서 합니다. 뭐 퍼를 곱합니다. 그래갖고 각각의 어떤 예상치에 대한 변수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 변수를 제각각 넣는다고 해요. 제각각. 그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에 따라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목표가가 정확한 거면 유한타, 메리츠존금, KTB 투자증권에서 나온 목표가가 다 동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틀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나마 여기는 메리츠존금은 KTB 투자증권 같지만 같지 않다는 거는 목표가가 증권사마다 똑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 않다는 반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목표가를 참고하기보다는 목표가 밴드를 참고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여기 보면 20만원, 24만원, 24만원이니까 아 SK증권은 20만원에서 24만원 사이가 어느 정도 이제 리즈너블할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죠. 그 밴드를 참 그리고 밴드가 폭이 좁을수록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가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목표가를 반드시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뭐 물론 안 넘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래서 어떤 주식의 증권 적정가를 가장 쉽게 보는 법은 그 주가를 보지 마시고 어떤 특정 회사의 연간 이익의 10배가 특정 회사의 그 적정 시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100억이에요. 연간. 그러면 그 회사의 적정 시총은 1000억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시총이 700억이야. 그러면 좀 싼 거죠. 지금 시총은 2000억이야. 그럼 엄청 비싸게 지금 고평가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잘못된 착각. 오르는 주식을 사면 반드시 수익이 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사람들은 대부분 사면 올릴 거라 생각하잖아요. 이건 지금 오르는 주식 차트를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많이 올랐죠. 이거 이제 제 주봉으로 갖고 왔는데 제가 주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할 때, 하락할 때, 횡보할 때. 제가 하락과 횡보하는 구간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번엔 상승하는 구간. 동그라미는 상승입니다. 자, 보세요. 상승 하락은 사각형. 아, 하락 횡보는 사각형. 상승은 동그라미죠. 동그라미가 더 많나요? 사각형이 더 많나요? 상승하는 주식에도 불구하고 하락 또는 횡보하는 날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죠. 사자마자 오를 거라고. 주가는요. 상승하는 날보다 횡보 호락 혹은 하락하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르는 주식도 이렇게 보시면 상승하는 날보다 횡보 또는 하락하는 날이 훨씬 많아요.
떨어지는 주식은 더 할 말이 없고요. 그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수수료 때문에 사자마자 마이너스야. 주식은 상승하자마자 상승보다 하락 횡보한 날이 더 많아. 쉽지 않은 게임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필살기 하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우라가미 군요의 주식의 사계라는 이론인데요. 일단 보시면 주식의 사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을 그 사계절로 나눴어요. 우라가미 군요란 사람이. 근데 그걸 보시면 크게 그 장세를 보시면 이제 봄 금융 장세라고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막 떨어뜨려요. 그러면 실적도 이제 그때 막 떨어지겠죠. 근데 그러면 금리를 막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막 올라가겠죠. 우리 막 금리 막 한국은행에서 금리 떨어뜨리니까 저희 막 금리 인하 결정하다 할 때마다 막 주가가 막 올랐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보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율이 빠지니까 자꾸 주식으로 이제 돈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회복기라고 그러고 여름 막 해서 이제 금리 떨어지고 돈을 막 푸니까 실적이 막 좋아지죠. 그러니까 주가도 막 오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막 화랑이 되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인플레이션. 미국이 지금 FMC에서 금리를 올린대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실적이 점점 꺾여요. 주가는 점점 빠집니다. 이제 그래서 후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금리를 서서히 내리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실적도 예전보다 더 빠지게 되고 주가도 더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걸 침체기 이렇게 사계절로 나뉘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주식 시장에는 상승장과 횡보장과 하락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장세에 맞게 종목을 선택하셔야 돼요. 또 주식 보유 기간도 선택을 하셔야 되고 매매 방법도 다 맞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상승하는 막 화랑장이에요. 그럴 때 저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사갖고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장이 좋을 때는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셔야죠. 장이 좋으니까. 그리고 막 하락하는 장이에요. 근데 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락하는 장에서는 단타를 하셔야죠. 아니면 쉬시든가.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크고 작은 그런 매매 기법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살기 하나면 승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에 맞춰서 투자 방법도 유연하게 바꿔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올해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 한 2월에 했던 투자 방법이 2분기에 했던 투자 방법이 3분기, 4분기엔 안 먹혔어요. 그렇게 시장은 늘 변하고 있는데 나는 늘 그대로 하면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요, 돈을 버는 법을 배우기보다 돈을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아니, 돈을 벌려고 이걸 하는 건데, 돈을 버는 법보다 돈을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적으로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평균 승률은 6할이래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고수가 높은 수익률을 내는 이유는 매번 대박 종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날 때 크게 나고 잃을 때 적게 잃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은 한 번 크게 나요. 근데 잃을 때 그 다음에 푹푹푹 크게 잃어버려요. 근데 이런 고수들은 승률 6할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크게 벌 때 크게 벌고 잃을 때 적게 벌으니까 총 썸으로 해서 돈을 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법을 먼저 배우기보다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게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선택하기보다는 이 종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떨어지지 않나 하나하나를 이제 먼저 보시는 게 주식을 하시는 초보분께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뭐 몰라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알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시간 많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잘 보셨다면 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원샷이었습니다.